국립묘지로 향하는 언덕길은 유난히 고요했다. 초가을의 빗방울이 묘비 위를 스치며 은빛 물결을 만들었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바람은 차갑고 습했다. 검은 코트를 걸친 남자가 천천히 발을 옮겼다. 그의 이름은 윤성재, 윤화그룹의 회장이었다. 윤 회장의 손에는 흰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는 매년 이맘때면 이곳을 찾았다. 오늘은 아들 윤재현의 기일이었다. 3년 전 해외 출장을 앞두고 일어난 교통사고로 그는 세상을 떠났다. 33세의 나이, 윤화그룹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였던 그는 한순간에 사라졌다. 묘역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길게만 느껴졌다. 윤 회장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3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다. 늦은 밤 병원 응급실에서 마주한 아들의 차가운 몸. 그날 밤의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 불빛은 지금도 그의 꿈속에 나타났다.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 윤 회장은 중얼거렸다. 그날 아침 재현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다. 아버지, 이 일만 끝나면 할 말이 있습니다. 윤 회장은 바쁜 일정 탓에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래, 돌아오면 천천히 이야기하자. 그것이 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묘비 앞에 선 윤 회장은 국화를 내려놓으며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대리석 묘비에는 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 윤재현, 1992-2022. 그는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다. 빗물이 그의 손등 위로 흘러내렸다. 재현아. 윤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너는 왜 그날 나를 불렀느냐?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냐? 대답은 없었다. 오직 빗소리만이 그의 질문을 삼켰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낙엽들이 공중으로 흩어지며 춤을 추었다. 윤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의 뇌리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이 스쳐 지나갔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1등으로 달려오던 재현. 대학 졸업식 날 자랑스럽게 학위복을 입고 있던 재현. 그리고 회사에 입사한 첫날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마주하던 재현의 모습. 그는 좋은 아버지였을까? 윤 회장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니,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회장으로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아버지로서는 실격이었다. 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조차 몰랐다. 그저 회사의 후계자로만 바라봤을 뿐이었다. 그때였다. 언덕 아래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는 분명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였다. 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빗속에서 한 여인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는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다. 품에는 무언가를 안고 있었고 그 무언가가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다. 여인은 묘역 입구에 멈춰섰다. 그녀는 검은 원피스에 오래된 회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코트는 곳곳이 해져 있었고 젖은 천은 그녀의 마른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죄송합니다. 여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잠깐만 이곳에 들르려고 했어요. 그녀는 윤 회장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품속에서 또다시 울음소리가 터졌다. 아니, 두 개의 울음소리였다. 윤 회장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이 여인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묘하게도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다. 여인이 품을 열자 그 안에는 2명의 갓난아기가 담요에 쌓여 있었다. 쌍둥이였다. 누구십니까? 윤 회장이 물었다.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알아요. 여인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여기 계셔서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윤재현의 묘를 가리켰다. 윤 회장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재현이와 당신이 무슨 관계요? 여인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제 이름은 이다은입니다. 저는 윤재현 씨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분의 자식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재현 씨가 저를 마지막까지 지켜주셨어요. 윤 회장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현실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3년 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 아들에게 여자가 있었다는 것. 그것도 아이까지 낳았다는 것.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다. 거짓말. 윤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재현이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모를 리 없어. 회장님께서 아실 수 없었어요. 이다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재현 씨가 저를 숨겼거든요. 회장님께 말씀드리려 했지만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다. 그 사고가 일어났어요. 윤 회장은 아이들을 바라봤다. 두 아기는 이제 울음을 그쳤다. 그중 한 아기가 그를 올려다봤다. 그 눈동자. 윤 회장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눈은 재현의 눈이었다. 똑같은 형태, 똑같은 색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 아이들.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로 재현이의 자식입니까? 네. 이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현 씨가 돌아가시고 3개월 후에 태어났어요. 저는 이 아이들을 혼자 키워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혼자서는 힘들어서 회장님을 찾아뵙고 싶었어요. 윤 회장은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다은에게, 아니면 아들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왜 진작 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윤 회장이 물었다. 무서웠어요. 이다은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절 믿어주실지, 이 아이들을 받아주실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재현 씨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윤 회장의 온몸이 굳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다은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재현 씨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분을 죽였어요. 그날 밤 윤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렸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재현의 사진을 바라봤다.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얼굴. 윤 회장은 비서 최정우를 불렀다. 최정우는 20년 넘게 그의 곁을 지켜온 측근이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아니, 그렇다고 믿었다. 회장님, 밤늦게 부르셨습니까? 최정우가 서재로 들어왔다. 그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재현이에 대해 조사해. 윤 회장이 말했다. 3년 전 사고 당시의 모든 기록, 통화 내역, 일정, 계좌 이체 내역,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해. 최정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회장님, 그건 이미 경찰 조사로 끝난 사안입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이. 나는 다시 조사하라고 했어. 윤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재현이 주변 인물들도 모두 파악해. 특히 이다은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최정우는 잠시 침묵했다. 알겠습니다. 이틀 후 최정우가 보고서를 들고 왔다.
하지만 그 내용은 윤 회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최정우가 말했다. 도련님의 개인 계좌에서 사고 한 달 전부터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매달 3천만 원씩입니다. 총 6개월간 약 2억 가까이 됩니다. 윤 회장은 눈살을 찌푸렸다. 통화 기록은? 그것도 이상합니다. 최정우는 서류를 넘겼다. 사고 전 3개월간의 통화 기록이 모두 삭제되어 있습니다.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누가 삭제했지? 모릅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만 가능합니다. 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문으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그 불빛 중 하나가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 이다은 씨를 다시 만나겠어. 윤 회장이 말했다. 모든 걸 들어야 해. 다음 날 윤 회장은 이다은의 작은 월세방을 찾았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2층이었다. 좁은 방 안에는 아기 침대 2개와 작은 싱크대, 그리고 낡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다. 이다은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회장님, 어떻게 이곳을? 앉으십시오. 윤 회장이 말했다. 그는 방 안의 유일한 의자에 앉지 않고 바닥에 앉았다. 모든 걸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이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다은은 차를 끓여 그에게 건넸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유나 메디컬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3년 전 재현 씨가 병원 실사를 나왔을 때 처음 만났죠. 그때 재현 씨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이상한 점? 약품 재고가 맞지 않았어요. 고가의 항암제들이 장부상으로는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환자들에게 투여된 기록이 없었어요. 재현 씨가 그걸 발견하고 조사를 시작했죠. 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서 재현 씨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내부 자료를 몰래 복사해 달라고요. 저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재현 씨의 눈빛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분은 진심으로 진실을 밝히고 싶어 했거든요. 그렇게 둘이 가까워진 거군요. 이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함께 조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어요. 재현 씨는 제게 프로포즈까지 했어요.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했지. 사고가 그 전에 일어났어요. 이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날 재현 씨는 회장님께 모든 걸 보고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저도 함께 차에 타고 있었죠. 그런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윤 회장은 조용히 기다렸다. 갑자기 뒤에서 트럭이 들이받았어요. 재현 씨는 순간적으로 저를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이다은은 흐느꼈다. 그분이 대신 죽었어요. 저를 지키려고. 윤 회장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다. 그 트럭 운전사는 도주했어요. 경찰은 음주운전 뺑소니로 결론 지었지만 저는 알아요. 그건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이다은은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그 안에서 오래된 노트북 하나를 꺼냈다. 재현 씨가 남긴 거예요. 여기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두려운 표정을 지었다. 저는 무서웠어요. 이걸 공개하면 저도 죽을까봐. 그래서 지금까지 숨겨뒀어요. 윤 회장은 노트북을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 작은 기계 안에 아들의 마지막 진실이 담겨 있었다. 지금부터 윤 회장이 말했다. 내가 당신을 지키겠소. 그리고 재현이가 밝히려 했던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소. 윤 회장은 밤을 새워 노트북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재현이 수집한 방대한 자료가 있었다. 유나 메디컬의 비자금 조성, 불법 약품 유통, 환자 기록 조작,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김도윤, 유나 메디컬의 대표이사. 윤 회장은 김도윤을 10년 전에 직접 발탁한 인재였다. 서울대 의대를 나와 하버드에서 MBA를 받은 엘리트. 그를 믿고 유나 메디컬의 경영을 맡겼다. 하지만 그 믿음이 독이 되어 돌아왔다. 자료를 더 파고들자 또 다른 이름이 나타났다. 장석훈, 유나그룹의 상임이사. 그는 재물을 총괄하는 인물이었다. 재현의 기록에 따르면 장석훈은 김도윤과 함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을 해외로 빼돌렸다. 그리고 마지막 이름. 윤 회장의 심장이 멎었다. 최정우. 그의 비서, 20년을 함께한 최정우가 이 모든 일의 공모자였다. 윤 회장은 의자에 깊이 기댔다. 배신감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의 틈새에서 새벽빛이 새어 들어왔다. 그래서 통화 기록을 지운 거였군. 윤 회장은 중얼거렸다. 재현이가 나에게 전화를 걸기 전 내게 먼저 연락했던 거야. 그날 아침 윤 회장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최정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를 맞이했다. 회장님, 오늘 일정입니다. 그 전에 윤 회장이 말했다. 내 방으로 오게. 회장실 문이 닫혔다. 윤 회장은 책상 뒤에 앉았고 최정우는 그 앞에 섰다. 자네. 윤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재현이가 죽던 날 무슨 일이 있었나? 최정우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거짓말하지 말게. 윤 회장은 서랍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모든 걸 알고 있네. 자네가 김도윤, 장석훈과 함께 회사 돈을 빼돌린 것. 그리고 재현이가 그걸 알아냈다는 것. 최정우는 창백해졌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회장님, 재현이가 자네에게 전화했지?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든 걸 회장님께 보고하겠다고 했을 거야. 그래서 자네는 회장님, 최정우가 소리쳤다. 저는 회사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회사를 지킨다고? 윤 회장은 책상을 쾅 내리쳤다. 내 아들을 죽여놓고 그게 회사를 지킨 거라고? 최정우는 무릎을 꿇었다. 저는 직접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도윤에게 연락했을 뿐입니다. 도련님이 조사 중이라고 막아야 한다고. 그게 살인 교사가 아니고 뭔가. 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최정우를 내려다봤다. 20년을 믿었네. 20년을. 자네는 내 오른팔이었어. 그런데 자네가 내 아들을 죽였단 말인가. 회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최정우는 머리를 조아렸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도윤이 저를 협박했습니다. 제 비리까지 폭로하겠다고. 그래서 더 큰 죄를 지은 거군. 윤 회장은 차갑게 말했다. 나가게. 당장 이 건물에서 나가. 자네는 오늘부로 해고야. 그리고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경찰에 자수하게. 스스로 하지 않으면 내가 고발하겠네. 최정우는 떨리는 몸을 일으켰다. 그는 마지막으로 윤 회장을 바라봤다. 하지만 윤 회장은 그를 보지 않았다. 최정우는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윤 회장은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다. 저 멀리 유나 메디컬 건물이 보였다.
그곳에서 아들은 진실을 찾으려 했고 그곳에서 음모가 시작되었다. 이제 시작이다. 윤 회장은 중얼거렸다. 재현아, 아버지가 모든 걸 바로잡겠다. 윤 회장은 일주일간 철저히 준비했다. 그는 외부 법무법인을 고용해 재현이 남긴 자료를 법적 증거로 만들었다. 그리고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내부 고발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직접 심판하기로 했다.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윤화그룹 본사 20층 대회의실. 길고 넓은 테이블 양쪽으로 이사들이 앉았다. 김도윤과 장석훈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직 여유가 남아 있었다. 회장님, 갑자기 이사회를 소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석훈이 물었다. 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 임명된 비서가 프로젝터를 켰다. 스크린에 문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유나메디컬의 지난 5년간 재무 기록입니다. 윤 회장이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환자 치료 기록입니다. 보시다시피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조작된 장부와 실제 기록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다. 지난 5년간 유나메디컬에서는 약 300억 원의 의약품이 허위로 계상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은 약품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윤 회장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해외 계좌 내역이 나타났다.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 그 계좌의 실소유주는 김도윤 대표와 장석훈 상임이사입니다. 김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이것은 명예훼손입니다. 법적? 앉으시죠. 윤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재현의 사진이 나타났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다. 3년 전 제 아들 윤재현은 이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누군가가 그를 죽였습니다. 윤 회장은 김도윤을 똑바로 바라봤다. 김 대표, 당신이 고용한 트럭 운전사의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그는 지금 검찰에서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김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저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윤 회장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박철수의 진술서. 모두 당신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석훈이 벌떡 일어났다. 회장님, 저희에게 기회를. 기회? 윤 회장은 차갑게 웃었다. 내 아들은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33년의 인생이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당신들에게 무슨 기회를 주란 말입니까? 그는 이사들을 둘러봤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도윤과 장석훈의 모든 직위를 박탈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배임, 횡령,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이사회실이 술렁였다. 몇몇 이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김도윤이 소리쳤다. 이렇게 하시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주가가 폭락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윤 회장은 담담히 대답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의 정의가 더 중요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사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검찰이 이 건물에 올 것입니다. 관련된 모든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윤 회장이 회의실을 나가자 뒤에서 김도윤의 절규가 들렸다.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윤 회장은 재현의 묘를 다시 찾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재현아,
그는 묘비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가 늦었다. 정말 늦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았다. 내가 원했던 정의를 실현했다.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아들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검찰의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김도윤과 장석훈은 구속되었고 최정우도 자수하여 구속 수감되었다. 유나메디컬의 비리는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유나그룹의 주가는 예상대로 폭락했다. 하지만 윤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주주총회에서 공개 사과했다. 제 불찰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회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급여 전액을 피해자 보상 기금으로 출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유나메디컬의 경영진을 전면 교체했다. 언론과 여론은 예상외로 우호적이었다. 윤 회장의 용기 있는 결단, 재벌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주가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윤 회장에게 중요한 것은 주가가 아니었다. 그는 이다은과 아이들을 찾았다. 이사를 하셔야겠습니다. 윤 회장이 말했다. 그는 강남의 아파트 열쇠를 이다은에게 건넸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이다은은 열쇠를 받지 않았다. 회장님, 저는 사양하지 마십시오. 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아이들은 내 손주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는 말을 멈췄다. 당신은 재현이가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우리 가족입니다. 이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이다은과 쌍둥이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윤 회장은 직접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왔다. 그는 아기 침대를 조립하고 아이들의 옷을 정리했다. 재벌 회장이 아니라 할아버지로서. 아이들 이름은 뭡니까? 윤 회장이 물었다. 윤아온과 윤하늘이에요. 이다은이 대답했다. 재현 씨가 생전에 지어준 이름이에요. 윤 회장은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하온과 하늘. 좋은 이름이군요. 그는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봤다. 재현이도 하늘을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 천문학자가 되고 싶어 했죠. 재현 씨가 그런 꿈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저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윤 회장은 쓸쓸히 웃었다. 아들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었습니다. 당신이 저보다 재현이를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다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재현 씨는 항상 회장님을 존경한다고 했어요. 엄격하시지만 공정하시고 차갑지만 따뜻하시다고요. 그런 말을 했습니까? 네. 재현 씨는 회장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윤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왔다. 그는 창문으로 다가가 서울의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그는 하온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그를 빤히 쳐다봤다. 그 눈동자 속에서 윤 회장은 재현을 보았다. 하온아. 그는 조용히 말했다. 너의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단다. 할아버지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어. 아이는 까르르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윤 회장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회장님, 이다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윤 회장은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는 말했다. 부탁입니다. 다시 가을이 왔다. 재현의 기일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윤 회장 혼자가 아니었다. 이다은과 하온, 하늘이 함께였다. 아이들은 이제 돌이 지났다. 아장아장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묘역으로 가는 길, 하늘이 먼저 비가 내렸다. 작년과 똑같은 가을비였다. 윤 회장은 우산을 펼쳐 이다은과 아이들을 가렸다. 재현의 묘 앞에 도착했다. 윤 회장은 국화를 놓았고 이다은도 꽃을 바쳤다. 아이들은 묘비를 신기하게 쳐다봤다. 아빠, 하온이 갑자기 말했다. 그의 첫 단어였다. 이다은은 놀라 아이를 바라봤다. 하온아, 지금 뭐라고 했니? 아빠, 하온이는 묘비를 가리켰다. 윤 회장과 이다은은 서로를 바라봤다.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래. 윤 회장이 무릎을 꿇고 하온이 옆에 앉았다. 여기 너희 아빠가 계신단다. 아빠는 너희를 너무 사랑했어. 만나보지도 못하고 떠나셨지만 아빠는 분명 너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하늘이도 다가와 묘비를 만졌다. 아빠, 이다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재현 씨,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윤 회장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울어도 됩니다. 여기서는 울어도 됩니다. 빗소리만이 그들의 울음을 감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다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재현 씨가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사고 직전 차 안에서요.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다은아, 뭐가 되든 너와 아이를 지킬게. 약속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윤 회장은 묵묵히 들었다. 재현 씨는 정말 약속을 지켰어요. 저를 감싸 안고 대신 떠나셨죠. 저는 그 빚을 평생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빚이 아닙니다. 윤 회장이 말했다. 그건 사랑입니다. 재현이는 당신을 사랑했기에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는 아이들을 바라봤다. 이 아이들로 이어졌습니다. 이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현 씨가 제게 또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내 마음을 전해줘. 내가 항상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다고. 그리고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다고. 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재현아, 그는 묘비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그런 마음이었는지 몰랐다. 아버지는 내가 나를 부담스러워한다고만 생각했어. 내게 너무 많은 걸 요구했다고 생각했지.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하지만 이제 알겠다. 내가 왜 그날 나를 불렀는지, 할 말이 무엇이었는지. 너는 당신 가족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지. 아버지에게 당당히 말하고 싶었던 거야. 아버지, 저도 이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라고. 빗소리가 잦아들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재현아, 윤 회장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이제 내 역할을 대신하겠다. 다은 씨와 아이들을 지키겠다. 내가 다하지 못한 사랑을 아버지가 이어가겠다. 묘역이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흐르는 것 같았다. 마치 재현이 대답하는 것처럼. 하온이와 하늘이는 묘비 앞에 꽃을 놓았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다. 아빠 잘 자요. 하온이가 말했다. 다시 올게요. 하늘이가 덧붙였다. 네 사람은 천천히 묘역을 빠져나왔다. 뒤돌아보니 재현의 묘 위로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윤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는 윤화그룹 명예회장으로 남았지만 실질적인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다. 대신 그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하온재단이 설립되었다.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다. 불의와 싸우다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을 돕고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지원하는 것. 재현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었다. 재단의 첫 사업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였다. 유나 메디컬의 비리로 피해를 본 환자들에게 무료 치료를 제공했다. 또한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을 만들어 부당한 일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보복당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해주었다. 윤 회장은 매일 재단 사무실에 출근했다. 더 이상 고급 양복을 입지 않았다. 평범한 셔츠와 바지 차림으로 일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냉정함 대신 온화함이 자리 잡았다. 어느 날 이다은이 아이들을 데리고 재단을 방문했다. 하온이와 하늘이는 이제 3살이 되었다. 말도 제법 했고 뛰어놀 수 있게 되었다. 할아버지, 하온이가 달려와 안겼다. 우리 하온이 많이 컸네. 윤 회장은 아이를 안아 올렸다. 하늘이도 이리 와. 하늘이도 다가와 그의 다리를 껴안았다. 윤 회장은 두 아이를 번갈아 안으며 웃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아버님,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다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매일 아침 일찍 나오시고 저녁 늦게 들어오시잖아요. 괜찮습니다. 윤 회장이 대답했다. 이 일이 즐겁습니다. 처음으로 제 돈을 제대로 쓰는 것 같아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동안 저는 돈을 버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회사를 키우고 부를 축적하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쳤죠. 사람을 보는 것, 진실을 보는 것, 사랑하는 것. 이다은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재현이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큰 제국을 세워도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그는 아이들을 바라봤다.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리고 재현이가 원했던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아버님은 이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세요. 이다은이 말했다. 재현 씨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윤 회장은 미소 지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 윤 회장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재현이 죽은 후로 매일 쓰는 습관이 생겼다. 재현아, 오늘 하온이와 하늘이가 재단에 왔다. 아이들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 내 얼굴을 그대로 닮았더구나. 특히 하온이의 눈은 내 눈이야. 맑고 정직한 눈. 아버지는 요즘 행복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 내가 보여준 용기, 내가 지키려 했던 정의. 그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가 계속 이어가마.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안다. 사랑이 남는다면 그건 또 다른 생이다. 너는 하온이와 하늘이로 살아있고 다은 씨의 기억 속에 살아있고 아버지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어서 정말 자랑스럽다. 윤 회장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였다. 재현아. 그는 중얼거렸다. 잘 자거라. 아버지가 여기서 내 목까지 살겠다. 바람이 불어왔다. 창문이 살짝 열리며 시원한 공기가 들어왔다. 윤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5년 후 하온재단은 국내 최대 사회공헌재단으로 성장했다. 매년 수백 명의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수천 명의 의료 사각지대 환자를 돕고 있었다. 재단의 이름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알려졌다. 윤 회장은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그는 매일 아침 하온이와 하늘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두 아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아빠 이야기했어요. 하온이가 말했다. 선생님이 우리 아빠가 영웅이래요. 정말? 윤 회장은 미소 지었다. 그럼 너희도 자랑스럽겠구나. 네.
하늘이가 대답했다. 저도 커서 아빠처럼 될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이요. 윤 회장은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너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너희 안에는 아빠의 피가 흐르니까. 학교에 아이들을 내려주고 윤 회장은 국립묘지로 향했다. 오늘은 재연의 기일이었다. 어느새 8년이 흘렀다. 묘역은 여전히 조용했다. 윤 회장은 국화를 놓고 무릎을 꿇었다. 재연아, 아버지가 또 왔다. 그는 묘비를 쓰다듬었다. 하온이와 하늘이가 많이 컸다. 내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두 아이 모두 똑똑하고 착해. 내 성품을 그대로 닮았어.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했다. 아버지는 이제 곧 너를 만나러 갈 것 같구나. 의사가 그러더라. 몸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괜찮아. 아버지는 할 일을 다 했어. 재단도 잘 운영되고 있고 다은 씨와 아이들도 행복해. 아버지가 더 바랄 게 없어. 바람이 불어왔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다. 재현아, 아버지를 용서해 주겠니? 생전에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다, 아들아.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줘서, 내가 보여준 용기로 아버지가 변할 수 있었어. 내 덕분에 아버지는 마지막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다시 만나는 날까지 잘 있거라. 윤 회장은 묘역을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어딘가 평온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다. 비 내리던 묘역에서 시작된 그의 마지막 여정은 결국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졌으니까. 그날 회장은 알았다. 재벌이라는 이름 아래 덮었던 모든 죄가 결국 사랑의 무게였음을. 그리고 세상은 진실 앞에서는 언제나 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비가 그친 후에는 무지개가 뜬다. 윤 회장의 마지막 후에는 두 아이의 웃음으로, 재단의 선행으로, 그리고 한 남자가 남긴 정의로운 유산으로 피어났다. 사람은 죽어도 사랑은 남는다. 그리고 그 사랑이 누군가의 내일이 된다.